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K-타이라즈라 해가지고 갑상선 초음파에서 이제 갑상선 결절의 이제 악성 여부,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이제 표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K-타이라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모든 갑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나 이제 종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혹이 만져지든 또는 뭐 우연히 발견된 CT나 이런 데서 발견된 혹에 대해서 결국은 환자나 의사의 관심은 저것이 과연 암의 가능성이 있느냐, 수술해야 되냐, 놔둬도 되느냐, 이제 결국 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항상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암의 가능성, 위험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거를 갖다 놔둘 거냐, 추적 검사를 할 거냐, 수술할 거냐, 아니면 조직 검사부터 먼저 볼 거냐, 또는 다른 검사를 진행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이제 검사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나서 만일로 괜찮다 또는 나쁘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결국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든지 또는 초음파나 CT나 MRI든 모든 영상 검사에서는 결국은 바이옵시가 이제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옵시를 결국 하느냐 마느냐, 물론 두개골 안에 있는 이제 브레인 튜머라든지 또는 뭐 판크라스 캔서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옵시 자체가 거의 힘들죠. 그냥 순전히 이제 그림자만 보고 영상 자료만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갑상선은 워낙 초음파 자체도 쉽고, 그리고 초음파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조직 검사도 바로 조직 검사를 아니라 세침 검사만으로도 사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나라,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갑상선 초음파가 아주 싸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는 검사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이, 제가 레지던트를 이제 98년도에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일반외과 레지던트 98년도에 사실 그때는 암이든 아니든 간에 갑상선에 혹이 있으면 의사들도 환자들도 겁이 나서 일단 무조건 수술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 혹이 갑상선 암이 맞는지 아닌지,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자료라든지 우리가 이제 경험이 없어서, 당신은 혹만 있어도 무조건 제거한다, 암이든 아니든 간에 혹이면 제거한다는 그런 분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초음파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암이 아닌 게 더 많네. 또 암도 수술해 보니까 갑상선 암도 죽는 경우가 거의 없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꼭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대한갑상선 영상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갑상선 방송가 전문의들 중에서 갑상선 영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만든 단체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안이 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일반인에게 갑상선 결절이 발견될 확률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사실은 논문마다 다르고 한데, 대략은 한 30에서 많게 잡기는 60% 정도까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낭종까지 포함한 거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조금 해산물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보통 40%, 많이 잡으면 45%까지는 특히 여자분들은 혹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 말하고, 결국은 환자도 의사도 과연 이 발견된 결절이 그럼 암의 가능성은 얼마나 높으냐, 이 논문마다 좀 다른데 5에서 15%까지 나오는데 대략은 5%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 정상 환자들이 만약 40%가, 특히 여자분들이 40%가 혹이 있고 그 중에 5%가 암이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2명은 갑상선 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거죠.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요즘은 하나급이 뭐 20명, 23, 뭐 25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반이 50명, 6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갑상선 암이라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갑상선 암은 증상도 없고 또 진단돼서 수술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갑상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을 따로 뭐 펠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 학회를 이제 내분비내과에 가는 갑상선 학회를 한 정말 15년 정도 거의 뭐 1년에 2번에서 4번을 갖다가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막 많이 비워야 되니까 주소 듣고 와 저런 것도 있었구나 교수님들은 저런 거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나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학회 그 여름 학회에서 갑상선 학회에서 나온 이제 발표 중에 하나가 갑상선 암의 5년 생존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5개 케이스 아닌 이제 자료를 가져 나왔는데 하여튼 4개는 5년 생존 99%였습니다. 1개는 100%였고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두암입니다. 책에 보면 90에서 95% 유두암이고 나머지 여포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에 있지 않아서 로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90% 유두암이고 유두암은 사실은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에서도 그렇게 나온 건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갑상선 질환에서 가장 유효한 1차적 영상학적 의학, 이거는 뭐 말하나 마나 다 아시겠지만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유방하고 갑상선에 대해서만큼 CT보다는 갑상선 초음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CT는 아시다시피 잘라서 오지 않습니까? 잘라서 토모그래피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라도 2mm 또는 3mm 정도가 되는데 스키대는 리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가 이제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통째로 한 3cm, 5cm씩 빠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분해 있는 게 갑상선 초음파나 유방 초음파 같이 바로 표면에서부터 가까운 거는 아주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이게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든지 또는 눌렀을 때 이게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방사선 노출도 없고 싸기도 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여튼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하게 되면 문제는 이 갑상선 초음파는 저도 많이 느끼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검사 자료를 가져오신 걸 보시면 CT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뭐 같다 아니라를 평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갑상선 초음파는 이제 찍는 사람이 약간만 의도를 다르게 하거나 실수를 하면 저게 암 아니야? 암처럼 보이기도 하고 암인데도 암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케이타라이드 2021년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찍을 때 방법이라든지 또는 용어라든지 뭘 기술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이제 벌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군데에 사이로이드 이미징 레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되는데 뭐 EU에서도 나온 타이라이드가 있고 미국에서도 ATA든지 또는 뭐 AC 아메리칸 콜리그 오브 라디올로지 ACR 이제 타이라이드 같은 아주 수많은 게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타이라이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K 타이라이드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2011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결국 목적은 똑같습니다. 과연 이 초음파를 봤을 때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하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험도를 1, 2, 1 카테고리 1에서부터 5까지를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였고 실제로 11년에 나온 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초기했던 건데 16년에 나왔던 게 사실 제일 유명합니다. 개정판이 발견됐었고 문제는 이게 외국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조직 검사를 많이 한다는 이제 비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에 다시 개정판이 나왔는데 사실 21년 개정판은 저도 이제 대충 훑어만 보기만 했고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리뷰해 보니까 와 이거 우리 실정하고 너무 다르구나 너무 널널하게 보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2016년에 아마 이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고 11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영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어가 영 싫어서 그냥 한글로 된 걸 가져왔는데 카테고리가 이제 1에서 5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2016년도 겁니다. 지금 나온 거하고 다르게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카테고리는 이제 high suspicious 그리고 이제 intermediate suspicious, low suspicious 그리고 benign 그리고 아예 결절이 없는 거 이거에 따라서 5, 4, 3, 2, 1로 나누는데
일단은 오 같은 경우는 암위험도 60%로 받고 세침 흡인 검사를 갖다가 얼마 이상에서 할 거냐라고 할 때 1cm 이상일 때 하고 자, 저 보시면은 양성 카테고리 2에 보면은 2cm 이상이면 이것도 조직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양성이란 말은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위험도를 어떻게 봤냐면은 한 3% 이내로 보고 있었는데요. 잠깐만 이게 있나? 여기 보시면 암의 위험도를 3% 이내로 받고 이거는 60%. 요거는 사실은 아주 조금 골치 아픈데 15에서 50%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4번과 5번 암의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1cm 이상이면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mm 이상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양성인 경우는 암이 아닌 것 같아도 일단 2cm 이상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서스펜은 1.5cm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암이 의심되는 저에코 고형결절 솔리드한 노즐인데 시스트가 아니라 솔리드한 노즐인데 에코가 떨어져 있는데 뭐가 문제되냐면은 암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소견은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미세석회암, 마이크로칼시페시에 있는 경우 또는 경계가 이렇게 불규칙해 가지고 스피큘레이트처럼 삐죽삐죽 나오거나 또는 둥글둥글하게 이게 꽃잎 모양으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방향이 납작하지 않고 뾰족 서 있는 난표를 한 우리가 톨로덴 와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이 있는데 이걸 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21년에는 일단 케이타의 내용이 꽤 많아졌습니다. 의외로 케이타이라든지 초음파만 있는 게 아니라 표준 용어가 막혀졌고, 야, 요거를 갖다 이제 이걸 쓰게 돼 있고, 결절의 크기를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사일룰러 익스텐션, 갑상선암이 갑상선 밖으로 뚫고 나올 때 그 소견의 대소도 조금 더 명시를 해놨고, 4번과 5번이 좀 특이한데, 조직 검사하지 않은 결절을 어느 간격으로, 얼마만큼 간격으로 얼마나 추적해야 될지,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4번을 보고 많이 충격받았던 게 저는 대충 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것도 자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CT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그때부터 명시해가지고 지금 CT 찍을 때는 다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는 하이 서스피션 케이타이라이드 5번입니다. 이건 암의 가능성 60% 이상. 이거는 초음파 패턴은 어떠냐면은 자, 솔리드한 하이포에코익 노즐 갑상선에서 이제 정상 갑상선은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까맣게 보이는데 근데 요거 3 suspicious US 피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은 요건 조직 검사를 하십시오. 이 카테고리 5로 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 이거 쉽게 말해가지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는 1mm 이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1mm 이상이면은 이제 매크로 칼시피케이션 하는데 여하튼 칼시피케이션 있으면 해라. 그러고 논 패럴럴 오리엔테이션 납작하지 않고 서 있는 모양일 때 이레귤러 마진 여기 아까 스피큘레이트 마진이라든지 삐죽삐죽하다든지 또는 뭐가 타원형이 아니고 뭐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때는 해봐라.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요거는 4번은 중간 단계 암의 가능성은 한 10에서 40%인데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새까맣기만 하고 이런 세 가지가 없거나 또는 우리가 보통은 이 3번, 요 3번은 되게 암의 아닐 가능성이 많다 보는 3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세 가지와 한 개라도 있을 때 그리고 완전히 순수하게 딱딱한 석회할 때 이걸 4번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이제는 명확해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1에서 1.5cm일 때는 세침 검사를 하라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로우 서스피셔스는 암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3에서 10% 정도로 보는데 우리 아이소에코익 하거나 또는 하이퍼에코익 한 혹은 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시스틱 체인지가 있다더라 이건 위험하지 않다. 특히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없으면 로우 서스피션인데 이거는 암의 가능성이 10% 이하고 이때는 2cm 이상이 되면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앞에 거랑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은 2016년대는 비나인일 때 암의 가능성이 3% 이하라도 2cm가 넘으면 하라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보시면 비나인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낭성결절이라든지 또는 스폰지폼 모양, 스폰지폼 모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스폰지폼 모양은 암의 가능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암이 아닌 거로 보이더라도 2cm면 무조건 해라고 했던 게 2016년도였습니다. 예, 지금은 카테고리 2는 아예 하지 말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3% 이내에 가지 마라. 우리 실제로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대신에 요거 이제 로스 서스피션일 때 2cm 이상 하라 이렇게 돼 있고 1번일 때 뭐 아예 없으니 갈 필요는 없겠죠. 좀 비나인 암의 가능성이 3% 이내인 경우는 언제냐? 야또 순수한 낭종일 때 또는 낭종성 변화가 있고 안에 우리가 이제 코메테일 같은 이런 아피테이프가 있을 때 그리고 아예 갑상선 혹이 하얗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옆에 있는 갑상선 조직하고 에코가 똑같을 때 그러니까 암의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밝을 때 이럴 때는 자 비나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스틱 체인지가 좀 있다든지 좀 이런 여하튼 3번 같은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3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3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암처럼 보이진 않네라고 하는 거고 4번은 암의 특징 한 개라도 있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겹쳤을 때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거 참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결국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 논의가 되는 건데 결국 요게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점이고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그냥 실제로는 사이로이드 하지 않은 분들 사실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요걸 이제 왜 할까 하다가 의외로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과에 이제 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저도 일부러 찾아보지 하면 잘 모르고 사이로이드도 사실은 이제 그 컨설트가 엄청 많이 오는데 환자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또는 친구가 물어봤을 때 뭔가 아는 척이 하거나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퍼런스 하나 정도는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일단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 의외로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한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제가 요즘 한글이 영어가 이제는 영 부담스러워서인데 요 한글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요걸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요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일단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 우리가 저는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들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세침 검사를 하러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암은 아닌 것 같다. 3% 이내다 보는 게 뭐냐면은 단순한 순수한 무록입니다. 무록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지폼 노둘. 이 스폰지폼 노둘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건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시알리 시트한 노둘인데 안에 코메테일 같은 거 있다 할 때, 자 우리가 푸어시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에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에 물만 차 있는 상태고 세포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상적인 이제 돌연변이 세포, 종양 세포가 이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자라면서 결국 분열하다가 결국 캔서가 생기는 과정, 돌연변이 중첩에서 생긴다 보고 있는데 세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암의 가능성은 거의 0.1%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암은 아니라고 이게 뭐 브레스트 생기든지 뭐 키드니 생기든 판크라스 생기든 간에 암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괜찮다 보는 겁니다. 조직 검사도 할 필요 없는데 너무 클 때는 물을 좀 뽑아주긴 합니다. 자 스폰지폼 노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솔리드한 포션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양상인데 이것들이 보면 부스러져 있는 겁니다. 꼭 우리 요거는 스폰지폼이라고 하지만 뭐 어떨까요? 뭐 과자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그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뭐라냐면은 암은 딱딱해가지고 출혈이 있다더라도 또는 뭐가 있다더라도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그냥 딱딱한 덩어리 그 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물에 의해서 조직들이 나눠질 정도면 이 조직은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라 생각하면 된다. 암은 딱딱한데 암은
암이 아닌 거는 부드럽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질 거라면 이 조직들은 아주 부드러워서 암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스폰지폼 노들의 이제 이렇게 정의는 아주 여러 가지 노듈라 또는 리니어 마이크로시스틱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혹이 있는데 파샬리시틱한 노들들이 이런 파샬리시틱한 노들들이 있는 혹 중에서 그래도 솔리드한 하얀지 이래 솔리드 하얀 부분들 50% 이상이면은 스폰지폼 노들로 보자. 이게 또 50% 이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틱 노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스폰지폼 노들은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2입니다.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록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암의 가능성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테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오거든요. 혹에서 석회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암 아니에요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석회화가 있어 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슈퓨한 시스테에서는 초음파들 안에서 난반사가 일어나다 보면 가운데 이것들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티팩트가 이제 허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스몰한 마이크로시스트에서 주로 잘 나타나는 이런 허상인데 칼시피케이션 구분은 아시다시피 칼시피는 뒤에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림자가 지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럼 이거는 코메테일 이제 하도 뮤코스 자체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거는 위험한 게 아니다. 여기 있으면은 그냥 안에 완전 액체만 있는 거니까 암의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트 중에서 이런 게 있으면 거의 이제 비나인 암의 가능성이 3% 이내라고 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번, 5번은 암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3번은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혹이 보통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자리가 스무스하고 그리고 타원형이고 그리고 안에는 아이소에코가 이제 옆에 있는 갑상선 조직과 안에 있는 갑상선 조직의 에코가 똑같다 싶을 정도 비슷하다 싶을 때는 암은 되게 저렇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이건 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 10% 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납작한 모양, 저는 환자들한테 납작한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캔서는 아무래도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안 딱딱한 캔서도 있지만 딱딱하다 보면 납작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살짝 눌러보거나 아니면 저절로 근육에서 눌려지면은 요렇게 아무래도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길지 않습니까? 이건 브레스트도 모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톨로 된 와이드, 난페러를 하는 모양이다. 자, 요거는 납작하다고 말하기는 납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보통 환자한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딱딱할 것 같습니다. 혹이 딱딱할 것 같아서 암의 가능성이 있네요. 조직 검사해 봅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K타르에서 3 정도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K타르에서 3 정도 대신 이것도 2cm 이상이 되면 세침 검사를 합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악성혈절은 어떤 거냐?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실제로는 이제 다른 브레스트든지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그 사이로이드에서 쌈모마바디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캔서 셀이 워낙 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게 블러드 서프라이가 안 되면 네크로시스가 막 일어나야 됩니다.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면 칼슘들이 캔서 바깥쪽에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세포가 죽은 곳에서 이제 칼슘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됩니다. 꼭 동시모명으로 되게 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사모마바디라고 하고 이것들이 초음파에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으면은 환자들한테 암의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암은 아닌데 물론 비나인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암의 가능성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어떤 데서 하이퍼에코익 스팟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조그만한 1mm 할 때는 이제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요 용어가 좀 더 익숙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논페럴한 거 말랑말랑하지 않다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하다. 마진이 이레귤러하다. 원래 그 한 가지 세포로만 이루어진 비나인 튜머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가 똑같은 거 자란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자라는데 말랑말랑하게 눌두러지면 납작해지는 우리가 세포가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어디를 찌르더라도 암세포, 이제 종양세포는 똑같은 세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캔서가 보통 발생될 때는 이 안에서 돌연변이가 중첩이 되면서 다른 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가 이제 헤테로지너스하거나 하이포에코익한 노들들 또는
여기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들이 동반되면 이거는 이 안에서 이제 암으로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에코잉 할 때는 아직은 암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데 만약 여기서 여기가 암이 자랐다 그러면은 다른 데 자란 속도가 여기 빠르기 때문에 이게 삐죽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블레이트 또는 스피큘레이트라고 하고 캔서 자체가 이제 바닥에 개 모양입니다. 다리가 삐죽삐죽 나온 게.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있으면 요거는 암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환자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제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사실 외래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환자들한테 갑상선암 죽는 병이 아니다. 초음파를 하고 조직검사까지 제가 이제 진행을 보통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게 되면 갑상선암 죽는 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를 뭐라 드냐면은 환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는데 농담 삼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맨날 보면은 이제 TV나 신문에 보면은 뭐 연예인이든지 또는 정치인이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암으로 죽었다 맨날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갑상선 암으로 죽은 사람은 사실 검색에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효룡 교수님 따님이 이민아 교수님 한 분 죽은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튼 갑상선 암 죽은 사람 검색해 보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수술한 사람 많고 연예인들 엄청 많은데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요즘은 보험회사에서도 100만 원 주거든요. 암 진단금 1000만 원이 아니답니까? 하도 안 죽으니까 수십만 명을 2010년도, 2000년도에 수술했지만 죽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으로 줄였답니까? 그 상피니암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갑상선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올해 논문에 나왔던 오전 생리를 그거 다 이야기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수술 쪽 세층 검사는 무조건 해볼게요 그럴 겁니다. 하여튼 칼시피케이션은 여러 타입으로 나타난다. 이런 매크로 칼시피케이션 나타나는 경우도 순수한 이거는 칼시피케이션인데 이 안에 캔서가 자라나면 이렇게 밖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약간 하이포에코인, 슬라이트리 하이포에코익, 마일드 하이포에코익한 노들에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자라난 거고 자, 요거는 림 칼시피케이션 이런데 이런 칼시피케이션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토로된 와이드인데 안에 하얀 점이 있죠. 이건 KJ 타이라이트 4로 보면 5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4로 봐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혹이 있는데 이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죠. 요거는 약간 크기가 그러니까 매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캔서 가능성이 많고 특히 여기에 중점적으로 PCNA를 FNAC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제 토로된 와이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로하고 가로 볼 텐데 2021년 그에서는 이 토로된 와이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론지투디널한 데서 생기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AP하고 여기 이제 너비하고 봤을 때 이게 더 긴 것만 요거는 상관없이 요것만 가지고 토로된 와이드를 정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요거가 아니고 요것만 톨로된 와이드가 있더라도 톨로된 와이드 우리가 요거를 넌 패러럴 이제 방향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레귤러 마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캔서 자란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삐죽삐죽 요거는 브레스트든지 어느 캔서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건 스피큘레이트라고 하죠. 요거는 로블레이션 암이 자란 속도가 다르면 이렇게 자란 속도에 따라서 하나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볼록볼록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캔서겠구나. 특히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 세 가지 마진 그리고 톨로된 와이드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조직 검사 무조건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알고리즘인데 자,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칼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제 톨로된 와이드 모양이 있다든지 마진이 안 좋다는 여기 있으면은 5 없으면 4 그리고 이제 파샬리시티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3으로 보는데 아깝게 있으면 4 없으면 3 자, 요거는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던 거죠. 스펀지 풋노드, 시스트 그리고 시스트가 체인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코메테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거는 비나인,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 무슨 한계냐면은 이거는 결절에 대한 겁니다. 결절에 대한 거라서 결절이 아니게 돼서는 이제 사실 놓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1번은 요거는 시술 항담이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악업성 갑상선염입니다. 악업성 갑상선염은
포컬하게 사이로이다이티스면은 이게 포컬하게 하이포에큐한 리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예쁜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염증일 경우는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구성합성전은 아마 특징적으로 갑상선 여기 목 아래쪽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인데 아급성이란 말은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아급성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 덩어리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경계도 불명확하고 톨로 된 Y동 모양이고 자 그러면 조직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증이 유발된 사람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특히 이제 하이퍼 이제 사이로이드증이 동반돼 있고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굳이 세증 검사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초음파 해가지고도 이게 안 없어지고 까맣게 남아 있으면은 아급성 갑상선염이라 혹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조직 검사를 무조건 세증 검사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추적 검사를 보통 하라고 하는데 로컬에서 이제 버럭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증 검사라고 이게 리퍼가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환자가 뭐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너무 불안해서 6개월을 못 기다린다 싶으면 바로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결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유두암의 이제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폴리큘라 브라인트라고 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 두 개는 자 이건 아예 결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디퓨즈 스크레이팅 베라이언트라 해가지고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인데요. 갑상선 전반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혹은 없잖아. 그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 놔뒀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예후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조직 검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하더라도 되게 암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빨리 수술해 줘야 됩니다. 예후가 좀 안 좋고 자 이렇게 된 건 이제 우리가 눈보라가 친다고 스노우스톰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결절이 없이 미세석회만 있는 요 뭐 방송가 선생님들하고는 다 알고 계신데 제 일반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 혹도 없는데 가족 누구 아는 사람이 혹도 없는데 조직검 사러 간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 대부분은 저거 이제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라거나 이거는 정말 드문데 이런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초음파에서 하라고 하면 FNAC를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이제 방수가 전문의가 하라고 하면 저 무조건 하고요. 로컬에서 하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거나 다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굳이 안 해야 될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미안해서 굳이 하자고 말은 못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 폴리큘러 캔서가 있습니다. 폴리큘러 캔서가 참 골치 아픈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게 납작한 모양은 아니죠. 근데 아이소에코익합니다. 약간 하이퍼에코익한데 경계가 너무 깨끗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근데 안에 보면 약간 검게 변한 데도 나타났죠. 한 가지 세포로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과연 조직 검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요거를 무조건 2cm 이상이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2cm 이상 무조건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폴리큘러 캔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폴리큘러 캔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혈행성 전이랍니다. 림파틱 이게 전이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요거는 FNAC를 하게 되면 물론 코어니들 바이옵시라도 사실은 폴리큘러 캔서의 진단 기준은 통째로 돼가지고 마진이 이런 게 뚫고 나가는 게 있어야지 그거 우리가 하는데 한 개라도 있어야 되는데 PCNA나 PMB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 혈관 침범이 있어야 되는데 혈관 침범도 사실은 코어니들 바이옵시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통째로 된 수밖에 없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K-타이라에 대해서는 요거를 갖다 밝혀내긴 거의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유럽에서 난 이유 이제 그 K-타이라데 아니 타이라데에서는 이 할로가 여기 있거든요. 가장자리에 보면 까맣게 이게 있으면 여포성 종양 또는 여포암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아예 수술하라고 보통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방성과 의사나 이제 갑상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cm 넘어가면 이제 수술하라고 합니다. 2cm 넘으면 이제 메타가 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아니면은 일단은 암이 아니더라도 4cm가 넘으면 나중에 수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수술하라고 권유를 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런 경우는 K-타이로이드에서는 이게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K-타이로이드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권유를 할 때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찾으려고 했다가 좀 못 찾았는데 그래 퓨어한 시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을 뽑아가지고
물 부으면 이 쪼그라들었다 다시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클레로스라피라고 해갖고 99% 알코올을 주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쪼그라드는데 문제는 쪼그라들면서 톨로 된 와이드하고 하이포에코익인 양상을 보이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는 출혈성 난도이 수축될 때뿐만 아니라 고주파 치료하고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걸 했다는 히스토리를 테이킹을 안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캔서거든요. 조직 검사를 갖다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병원만 갈 때마다 자꾸 하게 되는데 스크레로세라피를 했다든지 또는 출혈성 난이 쪼그라들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할 때 또는 고주파 치료가 했을 때는 모양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저게 추적 검사하시면 됩니다. 추적 검사에서 안 크면 놔두는데 커지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세층 검사하시고 작아진 상태에서 안 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옛날에 저런 치료를 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여하튼 환자가 모를 땐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봤는데도 아무리 질러도 암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응급도 사실은 지금 K타일에도 없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요거까지 다 했죠. 요게 약간 이제 제가 결론을 이제 한글로 먼저 나온 겁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 보시면 되고. 결론인데요. 사실은 이제 4번, 5번인 경우는 FNAC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저도 요즘 K타일에도 안 적는 이유가 적기에 너무 이게 조금 이게 이거 놔둬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 K타이라이드 5가 나와도 누가 봐도 캔서 같더라도 일단 공식적으로 1cm 이하일 때는 PCN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합니다. 근데 5cm 넘으면 5mm 넘으면 무조건 합니다. 이게 2016년도 가이드라인인데 환자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6개월이나 1년마다 추적검사 하자고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적검사하고 5mm 때 해가지고 대신에 제가 작년에 발표한 것 중에 액티브 서벨랜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암이 너무 작으면 초기 단계라 생각되면 수술 안 하고 6개월이나 1년마다 추적 초음파해가지고 안 크면 놔둬도 된다. 제 환자 중에 13년째 아직 그대로 안 큰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2명은 12년째 아직 안 크고 있습니다. 합격하면 20년째 안 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그만큼 넓게 자라기 때문에 5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아예 1cm 하면은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 했고 우리도 21년에 바뀐 게 지금 1cm에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음파가 워낙 쉽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또 환자들이 나중에 이제 과연 암이 의심이 되는데 안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민파선 전이가 있고 하면 과연 환자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막 대들건하지 않을 거냐 그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고 환자들한테 일단 검사는 PCN에 무조건 권유합니다. 여하튼 사태일 때는 고려하는 게 원칙이고 대신에 추적 검사를 꼭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다른 과에서 이제 과장님들이 보고 나서 혹이 발견됐는데 암이 아닌 것 같다면 환자들이 초음파를 그다음 하란 말을 절대로 못 들었다고 자기가 그럴 리가 없다고 기억해봐라 해도 나는 초음파 앞으로 하러 오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추적 검사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적 검사를 1년이나 2년마다라도 꼭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데 문자로 보내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외래 날짜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4월라도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크기가 변화가 없으면 세층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추적 초음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따로 안 적어놨는데 자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참 논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공관이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K타이라이드 5 같은 경우도 1, 2년 동안 6개월마다 그 다음에 한다. 이거는 저는 동일하는데 3, 4 결절은 뭐라 되냐면은 2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변화가 없으면 3년에서 5년마다 하라고. 자, 이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권고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초음파를 환자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본인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권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K타이드2는 사실 악성 가능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첫 번째 추적 검사하고 나서 2년이나 5년 뒤에 할 걸 권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는 보통 1년 뒤에 하라고 합니다. 1년 뒤에 하고 괜찮으면 2년 뒤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3년 뒤에 가자고 하는데 3, 4는 저는 아직도 6개월마다 보다가 6개월 간격으로 두세 번을 보고 변화가 없어 1년, 나중에 2년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시면 혹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암이라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보통 원형 크기에서 커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크기가 꽤 커지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도 너무 커지거나 모양 아니면 세층 검사를 하자 이야기하고 별로 크게 변화가 없다 하면은 제가 굳이 하진 않는데 여하튼 크기가 커지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결국 추적 검사하는 거는 커지는지 또는 암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암의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세층 검사를 해야 되고 크기가 많이 커지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하튼 요거는 어떤 그 방성과 전문의나 아니면 갑상선 보는 의사들은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조금 예민하게 보지만 그 판독에 보면은 추적 검사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